그러니까 네. 그걸 비판을 지금 하는 건데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탄핵을 인용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때 복귀시켜 놓으니까 네. 지금까지 새 정부가 들어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건 네, 매우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제가 맞습니다. 봅니다. 그때 그 4대 4였는데 예. 사실은 완전체가 되고 음. 논의가 사실 지금처럼 물론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 방통위원장 때 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하루 만에 탄핵을 해서 네. 살아남은 거지 그 뒤에 벌어졌던 일까지 다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저는 뭐 탄핵이 인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지만 기관장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제재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게 감사원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4월 30일 날 고발을 했어요. 예. 그때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다음에 선거 중립을 위반한 위부 선거법 위반. 위반 두 가지로 했는데 아직까지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송부했습니다. 추가 증거로 제출해서 추가 증거 제출. 병합해서 수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예. 언제 할지는 좀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귀하고 나서 예. 2월 달에 팩트 체크 네트라는 그 가짜 뉴스를 기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을 갖춘 그 하나 만들었는데 팩트 체크 네트라고요. 예. 그거가 2024년도에 음.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2024년도에 감사를 했어요. 방통위 자체 감사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보조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예. 팩트 체크 네트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를 전용했다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3배의 부담금을 부여했어요. 과징금을. 예. 그래서 7억 4천만 원 어.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라는 데에다 가징금을? 와. 부과했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예. 국회에 나와서 이의 신청을 받고 살펴본 뒤에 결정하겠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한 소위 방송 장악 네. 또는 탄압의 사례가 진짜 차고도 넘치고 이것뿐만 아니라 TBS 문제도 있어요. TBS도 그것도 이제 오세훈 시장과 같이 한 시장 거죠? 오세훈 예. 시장과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그렇죠. 이제 조례를 폐지하면서 지원을 중단했는데 물어봤어요. TBS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한다라고 예. 했더니 자기는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아니 방송이 예. 24시간 방송 중에 5시간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음악 방송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방송이냐고요.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종사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고난 받기다. 아니죠. 왜냐하면 방통위가 TBS를 허가해준 주무관청이에요. 그렇죠. 허가장을 내줬고 그다음에 방송사가 온전하게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방통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관리 감독을 해야죠. 의무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안 하고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 아. 일도 지금 그러고 있다. 문제다.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다. 예. 그래서 공수처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준비 중이시고 네, 네. 그러니까 TBS 문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과 경찰 수사가 좀 지연되는 이유 내지는 과거 사례를 왜 지금 소환해서 빵 수사하냐라고 이진숙 위원장 얘기하지만 그동안에 덮어줬다라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고 예.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감사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이고 그리고 유병호 예, 그 그다음에 사무총장 최재해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고. 수뇌부에 예. 있는 거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그 서울청장도 내란 네,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임명한 그래서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한 시점이 1월 23일이고 그러니까 2월, 3월, 4월 4일이 파면된 날이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상과 철학과 노선 그다음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예. 윤석열
한테 100% 싱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디되고 하지 못하는 거고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예. 이제 눈치 보다가 도저히 국민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예.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도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연기하고 연기 후에도 예. 3달이나 결과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진숙은 사실은 크게 뭐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국회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예. 정치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능멸하는 그런 행위도 해도 꺼리낌 없었던 것 아닌가 예.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성 경찰서가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조율하고 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허. 지금 어제 그저께 SNS 쓸 때 본인이 국무회의 참석하고 말고를 연락받은 바가 있냐라는 기자 질문에 갑자기 핸드폰을 압수당해서 연락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핸드폰을 압수당했구나. 이제 이거 하고 핸드폰은 2대가 있거든요. 방통위는 보안폰 보안폰. 그거 줍니다. 예. 그 쓰면 돼요. 근데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그것도 안 맞고 코스프레 말이. 피해자 예. 코스프레인데 두 번째는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비서실로 전화하지 이진숙 위원장한테 직접 하지 전화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연락하는 거죠. 대통령하고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하는 것도 예. 아닌데 예. 하나 하나가 다 계산해서 어허.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것 자꾸 같아요. 정치 프레임을 만들려고 네, 하는 네. 거예요. 그 직을 가지고 이게 네, 문제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 지금 과방위 간사도 맡고 계시고 네. 또 방통위 상임위원도 하셨으니까 그 구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퇴했죠. 네, 사퇴했죠.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혼자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1인 체제로 이 합의제 기관이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내부 사정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예. 인사, 예. 위원장의 고유 권한 인사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무처로부터 보고받는 것 외에는 심의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잖아요. 예, 일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일이 안 되는데도 그 자리 꿰고 있고 네, 임기 보장해 달라고 하고 국무회의 있고. 가서 또 회의 발언, 방해하는 발언하다가 쫓겨나니까 또 이걸 프레임 만들고 네, 있고 네. 요게 지금 핵심이란 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자진 사퇴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안을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상정을 해놨는데요. 방통위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방송 기능을 일부를 과학기술부로 옮겨놨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사, 그다음에 보도 전문 방송사, 종합 편성 채널, 그러니까 KBS, MBC, EBS, SBS가 지상파 방송이고 지상파고 예.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TV조선, 채널 A, MBN, JTBC 그 네 개, 종편이라고 종편. 부르는 거고 예.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연합뉴스, YTN. TV하고 YTN 두 개가 YTN. 이제 보도 전문 채널 이렇게는 승인하고 그 저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예. 유료 방송 사업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거나 뭐 홈쇼핑 이런 예. 이런 방송 채널은 과학기술부 장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과기부 예, 산하에 소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송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정책을 갖고 이것을 발전시킬 것과 규제할 것을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비규제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그 맞지 않은 게 대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걸 좀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 방송- 규제를 좀 이거- 해야 예, 되는데. 하고 지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초기에 정부 초기에 정부 조직 개편 시기에 맞물려서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럼 어떤 겁니까? 과기부 업무를 방통위로 갖고 온다 뭐 이런 건가요? 유료 방송 그 사업자에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OTT와 관련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져온다. 그러면 조직이 개편되는 개편되는 거잖아요. 거죠. 네, 조직이 예. 개편되면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거고 새로운 그 개편된 조직을 운영하는 수장을 새로 또 새로 하고.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을 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막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공약, 후보 시절의 공약을 실천하고 예.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는 방송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아하. 문제가 예.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음. 임기가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구조 개편을 네. 통해서 네. 하나 정리하는 뭐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공무원의 임기 보장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 네. 특히 그 해당이 되고 사실은 임기를 보장해 준 이유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장을 해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구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때문에. 독립기구고 그다음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공적 책임을 잘 방송사에게 하라고. 부과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독립기구이고 임기가 보장되고 탄핵 또는 개인의 그렇죠. 의사가 아닌 이상에는 예. 그만두지 않도록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예. 다만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예. 그 직무상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예. 그만두게 됩니다. 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예. 지금처럼 선거법을 위반하고 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그러니까요. 방통위설치법을 예. 위반하고 방송법을 위반하고 자기 멋대로 네. 임기 안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예.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런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방송통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장된 임기제라는 그게 네. 결국에는 본인의 방탄처럼 이게 쓰이고 맞습니다. 사실상 내란 동조 세력의 뭐 임명 자체도 윤석열이 했으니까요. 네. 이걸 방치하는 게 오히려 저는 굉장한 무책임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뭐 하나의 방법 중에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할 때 윤석열의 내란이 12월 3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12월 3일이면 앞뒤로 한 6개월은 뭐 내란이 있었던 6개월 후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 6개월을 돌리면 내란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임명했던 인사들은 저는 원천무효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이제 내란 특별법에 뭐 일부 이제 좀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식으로라도 이 내란 인사들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놔둔다는 거는 저는 새 정부를 뽑은 국민의 민의와는 좀 많이 배치된다.